오늘 저희 앞서서도 정유주들 얘기를 계속했는데요. EU에서도 이제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중단하겠다고 했죠. 6개월 동안 시간을 두고 차츰차츰 단계적으로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금지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정유 섹터는 이익 추정치가 상향 조정되고 있습니다. 이런 호재를 이어받아서 시장 대비 강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 정유주 집중적으로 보겠습니다. 알파프로 투자전략팀의 정태근 팀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그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단계적으로 얼마나 어떻게 중단을 하게 되는 겁니까? 아예 그냥 제로 수준으로 아예 수입을 안 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이제 이런 것들로 하겠다는 것들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원유 공급 같은 경우는 6개월 이내 중단을 한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석유 제품 같은 경우에는 올해 말까지 중단하기로 합의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아시겠지만은 뭐 G7에서 그런 결정이 나더라도 지금 독일에서 현재 반대를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독일 같은 경우에는 그 가즈프롬에서 이제 공급하는 천연가스 수출의 60%를 현재 흡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독일 같은 경우에 신재생 에너지를 가장 먼저 추진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최근 잘 아시겠지만 신재생 에너지 쪽에서 발생되고 있는 발전 효율이 그렇게 높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독일이 지금 현재 좀 반대를 좀 하는 것이 아닌가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 그런데 제재는 동참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거 외에도 이제 푸틴을 지원하는 금융 엘리트라든지 가족들 같은 경우에도 개인적인 어떤 금융 제재도 일단 시작이 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결국 이 러시아 같은 경우는 원자재 수출을 먹고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원자재 수출에 대한 제재를 하게 되면서 결국 러시아에 손을 들게 하겠다. 뭐 이런 전략이다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결국에는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아예 안 하겠다. 네. 빵으로 수렴한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우리 원유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거라는 기대감도 좀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국제유가가 지금 계속 오름세를 네네. 나타내고 있잖아요. 더 오르겠습니까? 저는 110달러 전후선에서 그냥 등락이 계속 있을 것 같아요. 그 예를 들면은 이때 출연했을 때도 그 얘기했었네요. 예전에 그 유가가 변동성 상당히 컸을 때 네. 그때 다 뭐 아셨잖아요. 그러면서 모건 예전에 조이피 모간이 185달러 얘기하고 골드만삭스가 200달러 얘기하고 이게 했었잖아요. 그러면서 80달러 가면 전 세계 경제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요. 네. 그러면서 제가 그때 모건 스탠리가 110달러 정도 사행 조정인데 그게 가장 현실성 있다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시겠지만은 지금 우리가 시장에서 보고 있는 이 유가 가격은 현물 가격하고 선물 가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선물 가격은 아시겠지만 투기적인 포지션도 들어갈 수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큰 변동성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 봐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 현물 시장을 보게 되면은 현실적으로 110달러 정도 보는 게 좀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는 근거를 좀 제시해야 될 것 같은데 뭐 모건 스탠리에서 110달러 얘기했다고 해서 그렇게 말씀드리면 조금 어폐가 있는 것 같고 두 가지 측면에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예전에 2008년도 같은 경우도 유가가 150불까지 갔었던 경험이 있었거든요. 그때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수요가 우위를 보이는 시장이었었고 그리고 시장이 어쨌든 저금리가 지속이 되게 되면서 이 유가 같은 상품 가격이 계속 급등하는 현상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150불까지 가는 현상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때와 좀 다르다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 수요적인 측면은 뭐 늘어났다기보다는 공급이 축소가 되고 있다는 부분들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이제는 또 빅스텝을 진행을 하게 되면서 또 금리를 올려주고 있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그때와 좀 달리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수요적인 측면에서 보게 된다면 또 중국이 가장 큰 문제겠죠. 지금 상하이라든지 각지 베이징까지 봉쇄를 하게 되면서 어쨌든 원자재 블랙홀 역할을 하고 있는 중국에서 이런 이슈가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뭐 서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뭐 변동성은 있겠지만은 이게 뭐 150달러 간다, 180달러 간다, 뭐 그렇게 되지는 않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 지금 100선 위에서 계속해서 거래가 이루어질 네네. 것이라는 전망이신데 근데 정유주들의 실적을 보면 미국에서도 지금 쉐브론, 엑선모바일 뭐 주가도 엄청 좋잖아요. 그쵸. 근데 우리도 정유주들이 실적 내놓으면서 실적 전망치를 계속 높여잡고 있습니다. 이 추정치가 상향 조정되고 있어서 그렇다 할 뭐 대안이 없는 시장에서 정말 폭발적인 매수세라고 네. 표현을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실적이 얼마나 좋아질 수 있을지 이게 네. 또 앞으로 계속 이런 흐름을 이어갈 수 있겠습니까? 일단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이것도 1분기 제한이 될 것 같아요. 제한이 될 것 같은데 일단 아시다시피 대표적으로 S-오일이 뭐 이 유가 상승 수혜주가 좀 봐야 되는데 네. 이 유가 상승을 하고 있고 또 제 예상대로 만약에 110달러 전에서 정체 상황을 보이게 된다라면은 아마 1분기로 끝이 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제 예상으로는 아마 분기 기준 영업이익으로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방금 조금 전에도 HTS 좀 확인했는데 예상 영업이익 1조 3천억 정도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지난 분기 그리고 전년 분기 대비해서 보게 되면은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지만은 상당히 큰 폭이었던 실적 개선이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1분기 실적 기대감은 지난 3월 달부터 계속 반영이 되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SOL 주가 같은 경우도 8만 5천 원 부근에서 현재 11만 원까지 현재 상승을 한 상황이고요. 그렇다면 여기서 11만 원을 넘어서 뭐 13만 원, 15만 원, 20만 원 갈 것인가에 대한 판단을 이제는 할 수밖에 없는데 요거는 1분기 실적 기대감이 이제 일정 부분 반영이 됐다라는 판단하에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2분기, 3분기도 그러면은 1조 5천억이 넘는 영업이익이 나올 것인가? 그거는 좀 부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일단 유가 상승이 첫 번째는 이제 110달러 선에서 유지가 되겠지만은 여기서 추가 상승은 좀 제한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지금 사우디가 5월 달부터 공식 판매가를 인상을 합니다. 지금 이제 5월 첫째 주 정제 마진이 20달러 4센트 정도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아시아양 공식 판매가를 인상을 하게 되면은 정제 마진 축소는 불가피하다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 아시아양 원유 공식 판매가를 4.95달러에서 9.5달러 2배 인상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된다라면은 적어도 정제 마진이 지금 20달러에서 10달러 아래쪽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고유가로 인한 좋은 실적은 나오겠지만은 중요한 건 전년 동기 대비, 전분기 대비 실적 개선은 조금은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정제 마진 손익 분기점은 4달러에서 5달러 정도 되는데 이 손익 분기점을 넘었다는 부분들은 긍정적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1분기만 좋은 것이 아니라 1분기뿐만 아니라 2분기도 좋아지게 되고 3분기는 더 좋아지게 되고 연간 기준으로 봤을 때는 또 더 좋아지게 되고 이런 기대감들을 가지고 움직이는 시장이기 때문에 1분기는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하게 되면서 이런 부분 좋은 흐름이 있었지만 결국에는 2분기에도 과연 이런 좋은 실적이 발표가 될까? 이 좋은 실적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전분기 대비해서 좀 더 성장하는 이런 실적 퍼센테이지를 봤을 때 더 많이 성장하는 부분들을 기대를 하기 때문에 2분기 기대를 하는데 2분기, 3분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실적 효과는 죄송하지만 1분기에 좀 끝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저 개인적으로는 만약에 SOE를 가지고 있다라면은 이제 실적 발표 전후에서 매도 준비를 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그렇군요. 지금쯤 네. 슬슬 좀 매도를 그럼 고민하자라는 의견을 주신 것으로 네네.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네, 그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앞서서 저희 신혜섭 소장과 네. 또 전혀 다른 의견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앞방송을 봤어요. 네, 보셨죠. 의견이 다르니까 더 귀담아 들으셨을 것 같아요. 근데 어떤 포인트에서 의견이 다르세요? 그러니까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네. 결국 마진이잖아요. 그러면 그 마진이 결국 실적인데 그 마진이 1분기여서 2분기도 더 많이 좋아진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1분기 예상치가 1조 3천억인데 2분기가 뭐 1조 8천억이 되고 3분기가 2조 5천억이 되고 이러면 당연히 좋게 봐야죠. 시장 대비 강하다 봐야죠.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주요 산업국이 사우디입니다. 근데 사우디가 공식 판매가를 인상을 한다고 그래요. 그럼 공식 판매가가 인상을 하게 되면은 이 정유사의 정제 마진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비싸게 들여온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 비싸게 들어오다 보니까 그러니까 원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예, 마진이 예. 축소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본다라면은 뭐 물론 그 분기 기준으로 봤을 때 영업이익이 1조 이상은 발생될 가능성이 높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분기 대비 전년 동기 대비해서 좋아지는 폭이 축소가 되기 때문에 조금은 저는 부정적으로 본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항상 실적이 사상 최대 실적도 중요하지만은 그것보다는 사상 최대 실적과 전년 동기 개선폭이 좀 더 확대가 되게 되면은 주가 좀 더 탄력을 받거든요. 근데 뭐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사상 최대 실적도 조금은 아닐 가능성이 높고 전년 동기 대비해서도 개선폭이 확대가 될 것이냐? 아니, 저는 축소가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조금 반대 의견을 들 수밖에 없는 거죠. 저희는 오늘 정유주들의 흐름도 좋고 또 네네. 실적 추정치가 계속 올라가서 투자 아이디어를 뭐 긍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을까에 대한 네. 물음을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저희 그 정태근 팀장께서는 나라면 지금 정유주를 팔겠다. 실적 네. 피크는 1분기다라는 말씀. 네네. 근데 이제 유가가 지금 110달러 수준에서 더 안 올라가고 이 정도로 이제 그야말로 안정화를 찾게 되면 실적에 대한 이익 개선 폭이 작아진다는 우려도 좀 기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데 예. 그
제가 보기에는 또 안정화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110달러에서도 높게 계속 유지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충분히 높은 수준이다 절대적으로. 네. 그러니까 유가가 만약에 60달러에서 80달러, 100달러, 110달러 계속 올라가게 되면은 판매가를 인상하더라도 무슨 이게 여기 미친 영향은 작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 저도 이제 맞을지 틀릴지 대한 부분은 앞으로 지켜봐야 되겠지만 네. 만약에 지금 110달러 선에서 계속 유지가 된다라면은 되는 상황에서 이 OSP, 그러니까 공식 판매가가 올라가게 되면서 원가의 부담이 작용이 되게 된다라면은 실적 개선 폭은 더 좋아지긴 어렵지 않을까?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은 거죠. 지금 바로 전 타임에서 같은 정유주를 놓고 정반대 의견이 나와서 굉장히 네. 지금 혼란스러운데 공부가 좀 더 필요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유가가 결국에는 네네. 인플레이션을 촉발시켰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희 앞서서도 또 인플레이션이 이제 4월 CPI 발표되면 5월에 정점을 찍고 이제 더 인플레이션 걱정이 더 커지진 않을 네네. 것이다라는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고물가의 정점은 언제로 보시는지 저희는 한 5월 정도 네. 고물가 정점 찍을 것이다라는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그거는 기대 인플레이션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1년 기대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는 6.6%고 3년 기대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도 3.3%로 지금 연준에서 목표치 잡고 있는 2%를 상당히 높게 지금 가져가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 부분을 왜 말씀을 드리냐면은 지금 인플레이션이 나타나는 현상이 다문 공급적인 이슈만 작용된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수요적인 측면도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물가가 올라가는 부분들이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는 것도 있겠지만은 지금 미국 쪽 상황을 보게 되면은 지금 앞으로 물건 가격이 계속해서 올라갈 거라고 예상이 되다 보니까 이 물건값이 더 올라가기 전에 미리 사자라는 그 심리가 상당히 많이 작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뭐 자동차를 예를 들게 되면은 오늘 사는 자동차 가격이 6개월 뒤, 1년 뒤 똑같다라면 지금 살 이유는 없거든요. 좀 시간을 두고 사도 되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건 자동차 가격이 올해는 2천만 원인데 6개월 뒤에 이게 2,500만 원이 되고 3천만 원이 되고 그러면 미래 사는 것보다 지금 사는 게 더 낫거든요. 근데 결국 연준에서 파월이 이 빅스텝을 진행한 이유는 결국 이겁니다. 이 선소비를 잡자. 일단은 수요를 조금 잡아두고 공급이 올라올 때까지 시간을 좀 벌자라는 게 제가 볼 때는 파월의 전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빅스텝을 진행을 하게 되면서 이 기대 인플레이션이 조금 잡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물가가 올라가는 것만큼 만약에 화폐 가치를 올려주게 된다라면은 이 선소비가 그래도 좀 위축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근데 이 선소비를 또 잡게 되면서 또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냐면은 이게 좀 어찌 보면은 이걸 부작용이라고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은 이 잡음 정도로 좀 말씀드릴게요. 지금 어쨌든 인플레이션이 문제가 되다 보니까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금리를 인상을 하는데 그렇게 되다 보면 또 소비가 위축이 되거든요. 그럼 소비가 딱 위축이 되게 되면은 또 미국 같은 경우는 GDP의 80%가 소비이기 때문에 또 소비가 위축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0.5% 인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상을 하게 되면서 그 지수가 상승했지만은 다음 날 바로 또 지수가 반으로 꺾인 이유는 제가 봤을 때 요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경기 위축보다는 일시적 같은 경제 둔화는 있다라고 좀 분명히 봅니다. 근데 경기 위축은 저는 되지 않을까라고 분명히 봐요. 왜냐하면 아직까지 소비 심리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결론을 내보자면은 이 기대 인플레이션 잡는 빅스텝이 진행이 됐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문제는 조금 안정을 찾지 않을까라는 그런 작은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또 반대급부라고 이 소비가 위축되는 것에 대해서 어떤 불안감은 어쩔 수 없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아플 때 약이 그만큼 세잖아요. 그래서 그 약 때문에 아픈 것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장은 제가 봤을 때 너무나 강력한 처방을 했기 때문에 그 약 효과가 너무 세서 지금 몸이 좀 아픈 상황이라고 저는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저희 투자 아이디어 정유주부터 네. 시작해서 인플레이션 얘기까지 했는데 네. 이런 투자 아이디어를 통해서 종목 전략 어떻게 세우고 계세요? 제가 뭐 딱 질문을 드리기가 굉장히 애매해서 이게 이렇게 예. 말씀드릴게요. 만약에 지금 단기적으로 종목을 접근한다 그러면은 저는 그냥 현금 갖고 있으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뭐 삼성전자를 산다, 현대차를 산다, LG화학을 산다. 그러면 저는 장기적으로 본다면 저는 사도 된다라고 봅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저는 개인적으로 7만 원 이하권에서 무조건 사도 된다라고 봐요. 지금 나오는 실적만으로도 충분히 10만 원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저는 이 11월 달 이후에 우크라이나 사태가 있지 않았다라면은 저는 삼성전자가 이미 9만 원에 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현대차 같은 경우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2분기도 만약에 1조 9천억 정도 영업이익이 그 정도 선에서 나오게 된다라면은 저는 실적 바닥 잡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LG화학 같은 경우는 LG에너지
솔루션을 분산하게 돼서 많은 걱정들이 있었지만은 그런 부분들을 이번에 1분기 실적 발표가 되게 되면서 좀 많이 씻어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도 그렇고요, 현대차도 그렇고, LG화학도 그렇고 가격적인 메리트가 상당히 큰 상황에서 어쨌든 투자 심리를 바꿀 만한 요인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낙폭 과대 있지만 네이버라든지 카카오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어쨌든 네이버라든지 카카오 같은 종목들은 좀 어쩔 수 없지만은 그 외에 현대차라든지 LG화학 같은 종목들은 저는 지금도 충분히 저가 매수, 분할 매수 저는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쨌든 경기 둔화에 대한 소비 둔화에 대한 우려, 걱정 이런 부분만 불안감 이런 부분들만 조금 거치게 된다라면은 저는 다시 시장이 또 안정을 찾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네, 자 결정적 투자는 알파프로 투자 전략팀의 정태근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